애플 인텔리전스 지원하는 기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리입니다. 최근에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신제품들이 발표되었나요? 원래 WWDC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발표라서 신제품이 발표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최근에는 이제 신제품들이 조금씩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2022년에는 M2 맥북 에어가 발표되었고요. 2023년에는 공간 컴퓨팅 애플 비전 프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WWDC는 신제품을 발표하는 행사가 아니다,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는 행사인데 뭔 헛소리냐, 이때 발표하지 않으면은 계속 밀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제품인데 그냥 발표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굉장히 중요한 제품, 그런 제품들은 WWDC가 일종의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게 그나마 임팩트를 가지기 때문에 이때 발표가 될 것이다. 다양한 루머 중에서 어떤 루머를 신뢰를 할 것이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때 나올 것 같다, 그렇게 감을 잡은 거죠. iOS나 iPadOS, macOS 이런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란 건 당연히 알았지만 애플 인텔리전스가 과연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될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계속 집중하면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또 새벽에 봐야 되잖아요.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는 전체적으로 다 집중하면서 봤어요. 내용적으로는 뭐 혁신이 없었다, 뭐 애플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상대적인 거예요. 갤럭시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게 뭐 혁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타 이상의 행사 이렇게 봅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퍼스널 인텔리전스 시스템, 개인의 문맥, 상황 이런 걸 이해하는 지능화된 시스템을 우리는 제공을 한다. 발표 내용을 보면 AI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퍼스널 인텔리전스 시스템 이 얘기만 계속해요.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좋게 얘기하면 저항정신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고집이에요. 자기만의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애플은 또 어떤 AI 전략을 세웠을까요? 세간에서 생각하는 애플은 AI 후발주자. 시리는 굉장히 빨리 발표를 했잖아요. AI스럽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시리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시리 왜 이리 인식률이 떨어져? 왜 이리 업데이트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신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AI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식이 폭락을 한 거예요. 이쪽에 좀 약하구나 애플이.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AI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이루어졌고요. 모든 걸 다 애플만의 역량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 개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완성도가 높은 챗GPT, 오픈 AI랑도 이제 손을 잡았어요.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회사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고집센 걸로 유명하거든요. MS의 당시 CEO인 빌 게이츠의 손을 빌려요. 투자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MS의 빌 게이츠 CEO가 손잡았다.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리고 이제 손을 잡았고, 또 하나 이제 당시에 이제 맥OS 같은 경우는 오피스가 안 됐어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생산성과 관련된 그런 앱들을 아예 구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협력을 많이 요청을 해가지고 맥에서도 그게 구동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오픈 AI 쪽도 손을 잡은 게 좀 비슷한 게 아닌가. 굽혀야 될 거는 굽히고 또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절묘하게 이제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방이 좀 좌우되지 않을까.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하는 기기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 딱 두 가지 모델만 지원이 되고요. 아이패드 프로, M1, M2, M4 제품, 아이패드 에어는 M1과 M2 제품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맥북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 M1 칩이 포함해서 그 이후 모델, 맥북 에어, 맥북 프로, 아이맥, 맥미니, 맥스튜디오, 맥프로, A17 프로 칩부터 지원이 된대요. 그 칩이 탑재된 제품이 딱 두 가지밖에 없고 애플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램도 8기가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무료예요. 지원되는 기기만 있다면. 프로 맥스만 쓴다면은 무료로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가을경에 정식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때 애플 인텔리전스가 베타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 영어 베타 버전으로 공개될 예정이라서 한국인들은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네, 이게 지역 락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업데이트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받는다고 해도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 지원 언어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빨라야 2025년 아닐까.
iOS 18 버전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변화를 하나만 꼽자면? 홈 제어 센터 위젯 개편도 있었고요. 게임 모드 추가된 것도 있고 통화 녹음이 된 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다크 모드 아이콘 추가가 된 거 이거 아닐까 싶어요. 다크 모드를 좀 쓰다가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나이트 모드를 쓰고 있거든요. 무늬만 약간 다크 모드 느낌. 전체적인 색이 좀 어두워지긴 하지만 아이콘이 여전히 화이트 배경을 하고 있어가지고 왜 이걸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iOS 18에서 바뀐 다크 모드 이거는 아이콘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이콘에 있는 배경 흰색이면 그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또 이제 아이콘 커스텀 기능도 있거든요. 노란색으로 다 통일을 하고 싶어 깔맞춤이 된 느낌, 그쵸. 테마 같은 느낌, 이런 변화가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통일감 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같은 색상 앱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이 기능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이패드 OS 18에서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전체적으로 기대 이하였어요. 맥OS랑 아이패드 OS를 통합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좀 제공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iOS 18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들을 가져간 것 같아요. 홈 제어 센터 위젯 개편, 그리고 다크 모드 아이콘 커스텀한 거 이건 동일하고요. 좀 괜찮았던 거는 계산기 앱이 추가된 거예요. 원래는 없었나요? 2010년에 이제 아이패드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 14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계산기 앱이 이번에 추가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다들 비아냥 거렸어요. 애플의 혁신이네. 단순히 계산기 앱이 아니라 애플 펜슬을 활용을 하게 되면 펜슬로 수식 작성 시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져요. 몇 더하기 몇 이꼴 하면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누기 2 밑에 이렇게 치면은 결과값이 바뀌어요. 거기서 이제 가로하고 로그 수식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숫자 값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프 값도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 계산기뿐만 아니라 메모 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스크립트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악필이거든요. 흘려 쓰는 편인데 이걸 좀 교정을 해줘요. 갤럭시 탭 이런 제품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아이패드에도 적용이 됐고요. 맥 OS 18에서는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이 어떻게 되나요? 맥OS 18이라고 잘 안 불러요. 애플이 있는 곳이 캘리포니아 주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제 명소들을 붙이는 거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어떤 걸 붙일 거냐. 명소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니까 세키야 국립공원, 거삼나무, 굉장히 큰 삼나무가 있어요. 여기서 따와가지고 맥OS 세키야. 맥OS가 좀 그나마 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애플 기기 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편의 기능이 많이 있어요. 공통 클립보드, 아이폰에서 쓰던 거를 맥에서 바로 쓸 수 있고 내가 보던 사파리 브라우저의 그런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볼 수 있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공유하는 유니버셜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맥에 연결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우스가 이렇게 옮겨지면은 다른 화면으로 이동이 되거든요. 듀얼 모니터처럼. 그런 게 바로 연속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번에 그 연속성 부분이 강화가 됐습니다. 바로 아이폰 미러링입니다. 폰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미러링이 된 아이폰은 맥에서 조작이 가능한데 마우스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멀티태스킹 하기도 좋고요. 아이폰에 만약에 알림이 오잖아요. 그럼 맥에서 내가 또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림이 왔을 때 아이폰 또 꺼내가지고 열고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아이폰 미러링이 생기면서 화면만 보면 돼요. 내가 아이폰까지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안 보고도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미러링이 된 상태에서는 아이폰은 잠겨져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켜지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 걸 다 보여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내 폰을 보면은 뭐 하는지 다 나오니까. 워치OS 11에서는 마음에 드는 변화 또 한 가지만 꼽자면? 운동량 기능?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운동할 때 좀 많이 몸이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했거든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신규 알고리즘이 운동 강도를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빨리 걷는다든지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가 축적이 될 텐데 이 사람은 운동량을 이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이걸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좋지만 가유불급이 되면 본인 몸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는 기능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AI와 관련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가장 중요했는데 애플이 애플답게 풀어낸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개인의 문맥과 사항을 이해하고 풀어준다 이런 거는 애플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AI는 우리식으로 풀어낼래 이런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소비자들한테 어떤 효용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실제 나와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운영 체제로 봤을 때는 맥OS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기능들이 다 알짜배기 기능들이었던 것 같고요.
있고요. 점점 이제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갤럭시처럼 바뀐다, 서로 닮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변화도 연장선이 있지 않나. 애플의 폐쇄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통화 녹음 이 부분도 반쪽짜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이것만 해줘도 감지덕지다. iOS 18과 관련된 변화는 준수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OS 같은 경우는 M4 아이패드 프로가 최근에 발표됐으니까 이번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텐덤 OLED, M4 칩 이런 게 아무리 들어가도 아이패드 OS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약간 희망 회로를 갖고 있었는데 애플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OS와 맥OS 연계가 허물어지려면 맥OS에 터치되는 그런 디바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폴더블 맥북 이런 게 나오면은 터치가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맥이 터치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맥을 잡아먹게 되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실리를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팀킬이 발생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좀 너무 실망스러웠다.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주에도 뵐게요. 바이바이.